두산 전화 고민하지 마.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 미타드마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바닥선에서 다시금 세게 터닝해주는 이런 모습 나와줄 때가 됐고요. 자, 표류하는 풍력발전 촉진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부족해 법안 통과가 절실하자 주민 수용성 등 장애물이 많아 쉽지 않다는 지적.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 하나하나씩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풍촉법은 덴마크의 원스톱샷을 본떠 만든 제도로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평균 5년 6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 4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핵심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의 보급량이 태양광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사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공개한 2021년도 재생 보급량에 따르면 풍력의 보급량이 0.1기가와트로 태양광의 4.4기가와트 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누적 에너지 설비도 태양광 21기가와트인 반면 풍력은 1.7기가와트에 지나지 않은. 그래서 이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점을 또 얘기하는. 풍조법이 빨리빨리 돼서 우리 두산중공업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풍력 테마의 레전드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처럼 풍족법을 시행해야 할 명분이 확실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해야 된다는 목표. 그래서 해상풍력은 해양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어민들의 반발이 심한 편이고, 육상풍력은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토론을 나누는 장으로 지난달 마련된 탄소 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공개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어떤 선택, 그 설득이 정말 어떤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설득하는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어떻게든 또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과 이익과 피해, 불균형, 형식적인 의견 수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현장 목소리가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된 의사 결정자에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게 해상풍력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그 좋아지는 이런 어떤 순간들, 이 부분에 좀 다시 좀 터닝하는 점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자 보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자 한번 살펴보면요. 보면 풍력에 대한 우리가 그 풍력 테마 레전드죠. 그리고 또 보면 탈원전 백지화를 한다고 해요. 썩렬이 형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채광국 건설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서 여기 좀 이색적이에요. 한 줄 공약이. 그래서 저는 뭐 보수도 아닌 진보도 아닌 보수도 아닌데 이 한 줄 공약이 좀 정말 어떤 마케팅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원전주가 또 강력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감도 되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 최근에는 좀 보성 파악 때도 좀 잘 나가는. 그래서 윤 후보는 전날 오후 이렇게 해서 환경과 농업, 스포츠 부분 공약 발표에도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겨 미세먼지를 30% 이상 좀 감축하겠다는
그런 어떤 점을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출마 선언부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왔고요. 지난해 6월 29일 선언문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켰던 이런 점에서 윤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에 탈원전을 비판을 첫 행보로 삼기도 했던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에 대한 투표 그 일이 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두 달도 안 남은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일단 원전에 대한 얘기가 쏠쏠쏠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잘 나갈 수 있는 옛날 한번 터졌다면 막 두산중공업 막 앞으로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한 어떤 턴 어라운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얘들아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센스클럽 형이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매수할 때 돈을 번다. 우리는 이익을 나중에 계산하지만 우리가 싼 것을 살 때 이익을 얻었음을 안다. 그러니까 형들아 이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형들아 이 가격을 진짜 뭐 가격을 싸게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싸게 안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잡기 위해서는 항상 뭐 이런 어떤 최근에 보면 시장이 하락한 그런 공포적일 때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율도 형들아 한율도 좀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오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뭐 결국에는 코로나 여파때 이런 부분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환율은 정부가 또 개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 그러다가 환율이 이렇게 낮아졌던 이런 부분에서 저가에서 이게 뭐 환율이 또 올라오는 것도 세게 올라오네 형들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 저점에서 한 10% 정도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뭐 보면 그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막 그러죠. 보면 그래서 예전에도 형들아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7.19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부분에서 두산중공업 뭐 옛날에 정말 어떤 영광이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 그래서 뭐 보면 예전에 한번 볼까요? 한번 필 받을 때 뭐 엄청나게 터졌어 보면. 야 이런 부분 엄청나게 터지죠. 보면 주가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면서 주가가 나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두중이가 턴 어라운드 돼서 다시 원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이슈가 돼서 저점에서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 받으면 또 엄청나게 가니까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야 형들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또 우리를 또 땅하게 좀 파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보면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금리 인상 때문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배만 때리고 또 딴 데로 가냐 보면. 근데 뭐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 상황은 또 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단선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터닝하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반드시 온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의 하단선, 일봉에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86원의 슈팅,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터닝하는 이런 부분, 두 중에 파이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발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